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형식은 지금 물분무 헤드 형식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여기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 있죠? 1번의 디플렉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디플렉타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연 설비의 배출기와 배출 풍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이렇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번 틀린 내용 없고요. 2번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이렇게 분리하여 설치할 것. 2번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15m 이상으로 할 것. 자,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 자, 초속 15m는 맞아요. 하지만 이 이상이 아니고요. 이하죠, 이하. 그렇죠? 15m/s 이하입니다. 어디가요? 흡입측 풍도 안에서의 풍속이. 그 다음 4번. 배출기 배출측 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할 것. 이게 맞는 거죠. 초속.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느 소방 대상물에 5개 소화전이 6개가 설치되어 있다. 5개 소화전 설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원의 수량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있죠. 5개 소화전 설비에서의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 자, Q는 7 곱하기 N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이 7이라고 하는 값은 바로 7 세제곱미터인 거죠. 7 세제곱미터. 자,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5개 소화전의 설치 개수인데 여기는 자,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세제곱미터에다가 지금 5개 소화전을 6개 설치했지만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주는 거죠. 6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 헤드 설치 면제 장소가 아닌 곳은 자,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서 지금 살수 헤드의 설치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어때요? 1번 설치 면제 맞죠?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맞고요. 2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 설치 면제 맞고요. 3번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이것은 살수 헤드 설치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된 설명 한 가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를 겸용할 수 있는 설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만 겸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설치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건식이 아니고 습식 설비로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설치한다. 틀렸어요. 30m 이상이 아니고요. 31m 이상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지상 10m 이하의 건물에는 주 배관을 65mm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 돌자의 거리는 얼마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자, 내림식 사다리에서 자, 돌자의 거리입니다. 돌자. 돌자의 거리는 자, 얼마 이상의 거리냐? 바로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대상으로부터 10c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횡봉이니까 가로로 된 봉을 말하는 거죠. 횡봉의 설치 위치마다 10cm 이상의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에 1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노즐당 소화약제 방출량은 20도씨에서 60초에 60kg 이상이어야 한다. 네, 1번은 틀린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소화약제 저장 용기는 호스릴 2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번이 틀렸네요. 이것은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번 맞죠? 4번.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는 호스릴의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그래서 소화약제 저장 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팽창비에 의한 고발포와 저발포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바로 팽창비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 팽창비 같은 경우에는 저발포가 있고 고발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인지 고발포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값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팽창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발포, 저발포부터 할까요? 저발포? 네, 저발포가 있고요. 저발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포가 있습니다. 고발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팽창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저발포인 경우는 팽창비가 얼마일 때죠? 팽창비가 20 이하일 때입니다. 팽창비가 20 이하일 때를 저발포라고 하고요. 이제 고발포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 팽창비를 말하는 거죠. 이때를 저발포, 고발포가 되는 거죠. 자, 보기를 보시면 바로 보기 4번 보세요.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은 저발포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1, 2, 3번은 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설치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은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몇 리터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하는가?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떠한 특정 수방 대상물이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했어요.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설치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 자, 이것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자, 얼마냐? 분당 바로 10리터.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에 1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보기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합니다. 맞고요. 2번. 성능 시험 배관은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그리고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죠. 맞는 거고요. 3번.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한다. 그렇죠? 유량 측정 장치의 어디에? 후단 직관부에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를 하고 이제 유량
유량 조절 밸브가 바로 유량 측정 장치의 후단 직관부에 설치를 하는 거죠. 맞는 거고요. 4번,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2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아니죠. 250%가 아니고요. 175% 이상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소화약제가 25kg이라면 이에 필요한 질소가스의 양은 최소 몇 리터 정도인가? 단 35도씨에서 1기압의 압력 상태로 환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질소가스의 양을 물어보았죠. 자,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압용 가스예요. 질소가스를 가압용 가스로 사용할 때와 그리고 추가압용 가스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압용 가스일 때는 자, 소화약제 1kg당 40리터 이상이 돼야 돼요. 질소가스의 양이. 그런데 추가압용 가스예요. 추가압용 가스인 경우는 소화약제 1kg당 자, 몇 리터 이상이냐면 10리터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용 가스일 때는 소화약제 1kg당 40리터 이상, 추가압용 가스인 경우에는 소화약제 1kg당 10리터 이상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어떤 가스라고 했어요? 가압용 가스죠? 가압용 가스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가압용 가스인데 지금 소화약제가 몇 킬로그램이다? 25kg이다. 그래서 질소가스의 양은 자, 소화약제 25kg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그죠? 40리터 per 킬로그램을 곱하면 되죠. 1kg당 40리터니까 계산해 주시면 바로 1000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부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드렌처 헤드는 계급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계급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제어 밸브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의 바닥면으로부터 0.5m 이상 2.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죠? 설치 위치는 여기 틀렸어요. 0.8m 이상 그리고 1.5m 이하가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드렌처 헤드의 방수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드렌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은 0.1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 맞지 않는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바로 높이가 잘못됐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0.8m 이상 1.0m 이하가 아니고요. 바로 0.5m 이상이죠. 0.5m 이상 그리고 1m 이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유수의 양이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거죠. 그죠?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다. 3번 맞는 내용이죠. 4번. 흡수관 투입구는 직경이 0.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반자 등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 능력 단위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벽, 반자 등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시공된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소화 능력 단위가 얼마 이상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입니다. 한 단위 이상인데, 자, 어떤 경우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불연재료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죠. 2배. 2배가 되기 때문에 요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2배니까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소화 능력 단위는 이 노유자 시설의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를 기준 면적인 2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200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딱 떨어지죠. 3단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모 헤드의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물 분모 헤드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0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자, 1번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죠? 여기입니다. 200도씨 이상이 아니고요. 바로 260도씨 이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어때요? 설치 제외 대상 맞죠? 3번.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이것도 설치 제외고요. 그리고 4번에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설치 제외 대상이 맞고요.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얼마인가? 바로 충전비를 물어보았죠. 그런데 자, 이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인데 바로 고압식. 그렇죠. 고압식을 물어보았죠. 자, 우선 저압식과 고압식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저압식일 때와 고압식일 때의 충전비. 자, 먼저 저압식일 때는 충전비가 1.1 이상 그리고 1.4 이하입니다. 이건 저압식일 때. 저압식일 때고요. 이제 고압식일 때는 충전비가 1.5 이상이고요. 그리고 1.9 이하인 거죠.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이제 고압식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1.5 이상, 1.9 이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정한 구조대의 작동 시험은 구조대를 몇 도로 설치하고 활강 시험을 실시하는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구조대를 바로 45도죠. 45도. 경사 45도로 설치해서 활강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4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바로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이죠. 2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20m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화재 시 기준 압력과 기준 수량 및 천장 높이 조건에서 몇 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6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입니다. 방수구 같은 경우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바로 25m 이하가 되는 거죠. 25m 이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